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항을 찾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건설용 수중 로봇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경주문화원이 일제강점기 경주의 생생한 모습을 다룬 책을 발간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헌정 지휘자가 취임해 포항시향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항을 찾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건설용 수중 로봇 개발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해양 신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김영춘 장관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포항 수중로봇 실증센터. 건설용 수중 로봇이 수조에 투입됩니다.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더니 원격 조정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른 로봇은 강력한 굴착 성능을 과시합니다. 해저 500m에서 성능 검증을 마치고 해저 공사에 실제 투입을 앞두고 있는 건설용 수중 로봇입니다. 앞으로 세계 한 3조 원 정도 되는 수중 로봇 시장에서 한국이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김 장관은 이런 수중 로봇 기술이 있었다면 2년 전 남대 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오 수색 작업이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가능했을 것이라며 해양 신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공학 같은 첨단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해양수산과학 분야에도 잘 도입하는 거 전맥하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김 장관은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신속한 예산 지원을 지시한 데 이어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영덕군 성리항을 찾아 생태 놀이터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듣고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 속에 포항이 수중 로봇 등 해양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곳과 지진 방재 재난 구호물자 지원 네트워크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포항 지역 6개 대형마트에서는 피해 현장에 신속하게 구호 물품을 보급하게 됩니다. 3일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경주문화원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주를 다룬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일제지배에 맞서 저항하며 살아간 경주인들의 이야기와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처음 발굴한 사진입니다. 경주에 주둔한 일본군 수비대가 차렷 자세로 줄지어 선 가운데 지휘자가 일왕이 발표한 칙어를 읽고 있습니다. 왼쪽 누각은 경주 읍성 동문인 향일문으로 추정됩니다. 경주 지역 남자와 여자를 한 곳에 모아 앞면과 옆면으로 체격을 측정하는 사진은 나치식 인종분류를 연상케 합니다. 3일 독립만세운동 49일 전부터 3.1운동을 준비한 천도교 연역지 등도 담겼습니다. 경주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은 기독교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천도교에서 미리 서울과 관계를 맺으면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1924년 안강 주민들은 수리조합 반대 시위를 했고 경주 보통학교 어린 학생들은 일본 교사가 민족을 모욕한 데 항의해 동맹 휴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수리를 위해 완전히 해체된 석굴암과 서봉총 발굴을 구경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서울로 옮겨간 금관을 돌려받기 위해 청원서를 쓰고 마침내 시민 성금으로 금광고를 지은 것에서는 오늘날 문화재 되찾기 운동이 연상됩니다. 경주문화원이 발간한 일제강점기 그들의 경주, 우리의 경주에는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100여 장의 사진과 신문기사 등이 소개됐습니다. 일제 때 문화재 관련해서 발굴 얘기는 나와 있어도 경주 시민의 그 역경의 얘기, 경주 사회의 흐름을 일제강점기 전체 부분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분석한 책은 처음입니다. 경주문화원은 책 1000권을 발간해 전국의 문화원과 지역 도서관 등지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 산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포항 남부경찰서는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숨진 김 씨의 사인이 압착에 의한 장기 파열과 복강 내 과다 출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포항제철소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코 내 안전관리자의 과실이나 산재 은폐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입건된 인턴 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도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관련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헌정 지휘자가 선임됐습니다. 부천시립교향악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포항시향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한음 한음 엄격하게 짚어내면서도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임헌정 지휘자. 연주자들에게는 음악을 즐기며 음악 속에서 함께 놀아야 한다는 말로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움을 강조합니다. 음악이 또 가장 인간한테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호소력이 있고 하니까 이런 이제 시향을 잘 가꾸어서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임 지휘자는 서울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했고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부천 시향을 맡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교향곡의 최고봉이라는 말러 시리즈 전곡을 무대에 올려 평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 지휘자는 포항시향 상임 지휘자 취임과 함께 내년까지 베토벤 전곡을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간 승리 같은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에너지를 주는 곡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그 곡을 그걸로 선택을 한 거죠. 운명 교향곡과 황제 협주곡을 선보이던 취임 연주를 시작으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베토벤의 9개 교향곡과 7개 협주곡을 모두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강민수 화백 초대전이 경주 JJ 갤러리에서 이어지고 2019 경주 작가 릴레이 송혜용 작가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갤러리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에 김성조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다음 주 월요일 간단한 취임식을 치른 뒤 업무에 들어갑니다. 구미 출신인 김 사장은 경북도의원과 국회의원, 한국체대 총장 등을 지냈는데 내정 당시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재추진설과 원자력 해체 연구소 경북 배제설에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대구 경북 발전 특위를 구성하고도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여야 정치권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기 대구 경북 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구에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20명이나 속해 있지만 참석은 위원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회의 역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렀고 신공항 같은 지역 현안에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당과 정부에는 잘 전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역할은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야당이 되자마자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를 출범해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활동은 없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김해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자 정부 방침을 밝히라고 공개 질의했을 뿐입니다. 기존 추진하던 계획에 변경이 올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라는 게 무슨 계속 현안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현안이 있을 때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전 여야가 뒤바뀐 뒤 서로 대구 경북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역 현안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추진되지 않으면서 정치권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경주시와 썬리치 골프클럽은 안강읍 일대 90만 제곱미터를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북경주 관광단지 조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썬리치 골프클럽 측은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고 한옥타운과 오토캠핑장, 수목원, 골프텔 등을 추가로 지어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1분쯤 경주시 간포 동쪽 92km 해상에서 9.7톤급 통발어선 A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인근에 있던 포항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했고 어망 부위를 잡고 표류하던 승선원 4명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항 3거리에서 시내버스와 25톤 덤프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기사 49살 손 씨와 트럭 운전자 65살 김 씨, 버스 승객 13명 등 모두 1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짙은 미세먼지로 온종일 뿌연 하늘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온종일 뿌연 하늘을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농도는 더 짙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까지 흐렸는데요. 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다가 밤 늦게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낮아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초봄에 가까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밤늦게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 1도에서 4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 한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고요. 동해 앞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